52세 회사원 박 부장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자유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상사 눈치 보고 실적 걱정하고 그게 30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2주 휴가를 내고 제주도에 혼자 갔는데 처음으로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자유구나. 박 부장님의 이야기는 많은 50대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유가 무엇인지 잊어버렸죠. 50대는 참 묘한 나이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중견이라고 하지만 위로는 임원들이 있고 아래로는 젊은 직원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집에서는 아직 대학생인 자녀들 때문에 등록금 걱정을 해야 하고 부모님 건강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라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박 부장님은 30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건물로 출근했죠. 처음에는 승진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는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언제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졌구나. 점심 메뉴도 동료들 눈치를 보고 휴가 날짜도 팀 일정에 맞춰야 하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눈치를 봐야 하더라고요. 박 부장님이 제주도 여행을 결심한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평소처럼 야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쉬어봤지? 그래서 용기를 내서 2주 휴가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의외라는 반응이었죠. 박 부장님은 그동안 연차 소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주도 첫날 박 부장님은 당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그냥 누워 있어도 되는 거죠.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어서. 하지만 둘째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바다를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작은 울타리 안에서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박 부장님이 제주도에서 경험한 자유의 첫 번째는 시간 주권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말이죠. 셋째 날부터는 알람을 끄고 잤어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낮잠도 자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몸의 리듬에 맞춰 살아봤어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회사 시간표, 가족 스케줄, 사회적 약속에 맞춰 살아왔거든요. 박 부장님은 제주도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오후 1시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점이죠.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되나 싶어서.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30년간 쌓인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제주도 넷째 날 박 부장님은 오름 하나를 올라갔습니다. 성산 일출봉이었죠.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등산을 안 해요. 힘들고 귀찮아서.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라갔어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계획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해서. 이것이 자유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선택의 권리죠.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포기하고 살까요? 점심 메뉴부터 시작해서 주말 계획, 휴가 일정, 심지어 입을 옷까지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관리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봤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런 아름다운 걸 보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하게 됐을까 싶어서.
박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50대 직장인들의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없을까요? 아니면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까요? 둘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셋째, 주변의 시선입니다. 50대가 되어서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 철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경제적 자유와 동일시합니다. 돈이 많으면 자유롭고 돈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경제적 여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박 부장님의 경험을 보면 다릅니다. 제주도 여행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숙박비 포함해서 총 8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80만 원으로 30년간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어요. 이게 투자가 아니면 뭐가 투자겠어요? 정신적 자유는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동네 산책을 하는 것, 주말에 혼자 영화를 보는 것, 평일 저녁에 책 한 권을 읽는 것. 이런 작은 것들도 자유입니다. 박 부장님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실천하고 있는 작은 자유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점심시간 자유. 예전에는 동료들과 무조건 함께 먹었는데 이제는 때때로 혼자 먹어요. 새로운 식당도 가보고 책도 읽으면서 먹고 한 시간이지만 온전히 제 시간이에요. 둘째, 출퇴근 경로 자유. 매일 같은 길만 다니다가 이제는 일부러 다른 길로 가봐요. 10분 더 걸려도 상관없어요. 새로운 카페도 발견하고 예쁜 건물도 보고. 셋째, 주말 계획 자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제 시간도 확보해요. 토요일 오전 이 시간은 무조건 제 시간으로 정했어요. 박 부장님이 변화하면서 가족들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죠. 여보가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왜 혼자 영화를 보러 가냐, 왜 주말에 혼자 나가냐고. 처음에는 제가 설명을 못했어요. 그냥 답답해서 그런다고만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도 변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졌다고. 예전에는 집에 와서도 계속 찌푸리고 있었는데 요즘은 웃는 일이 많아졌다고. 실제로 자유를 찾은 사람은 더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가족들에게도 더 관대해지죠. 박 부장님의 변화는 직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을 제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 출근도 당연하게 여겼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업무 효율성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충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해요. 50대 남성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50대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주부들의 경우 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김 여사님은 25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자녀 둘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건 사치였죠. 큰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갑자기 시간이 생겼어요.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25년간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김 여사님이 선택한 자유는 배움의 자유였습니다. 대학교 때 전공했던 미술을 다시 시작했어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유화 강좌에 등록했죠. 처음에는 남편이 돈 아깝다고 했는데 지금은 응원해줘요. 50대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젊을 때의 배움이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50대의 배움은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 것이죠. 김 여사님은 유화를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붓으로 캔버스에 색을 칠하는데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돼요. 언제 이런 집중을 해봤나 싶어서
6개월 후 김 여사님은 처음으로 작품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작은 동네 전시회였지만 25년 만에 김 여사님이 아닌 화가 김선희로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예쁘다고 하는데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단순히 칭찬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창조했다는 성취감 때문에 50대가 되면서 인간관계도 정리할 때입니다. 젊을 때는 네트워킹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도 됩니다. 이 과장님 55세는 최근 2년간 인간관계를 대폭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동창회, 직장 모임, 동네 모임까지 다 참석했어요. 안 가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걱정돼서.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죠. 내가 즐겁지 않은 만남을 왜 억지로 유지하고 있지? 이제 이 과장님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만 만납니다. 횟수는 줄었지만 만남의 질은 훨씬 높아졌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대학 동기 3명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부담도 없이 진짜 속마음을 나누죠. 이런 관계 몇 개면 충분해요. 50대가 되면 소비 패턴도 바뀝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에서 자신을 위한 소비로 전환되죠. 정 대리님은 최근 차를 바꿨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작은 해치백으로요. 예전에는 체면 때문에 큰 차를 탔어요. 50대 중간 관리자가 작은 차 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연비 좋고 주차하기 편한 차더라고요. 차값으로 아낀 돈으로 정 대리님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여행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딘가로 떠나죠.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차는 결국 이동수단일 뿐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책임감을 전제로 합니다. 50대의 자유는 가족을 버리거나 직장을 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죠. 박 부장님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저는 여전히 책임감 있는 직장인이고 가정의 가장이에요. 다만 그 역할에만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나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50대는 어떻게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1단계 시간 감사하기. 먼저 자신의 하루 일과를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정말 필수적인 시간과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구분해 보는 거죠. 저는 일주일간 시간 일기를 썼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TV 보는 시간, 스마트폰 하는 시간들이요. 2단계 작은 실험하기.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면 주변의 반발이 클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혼자 점심 먹기,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길로 출근해 보기 같은 것들이죠. 3단계 취미나 관심사 찾기. 20대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대학 때 밴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어요. 4단계 혼자만의 시간 확보하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50대의 자유 추구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째, 죄책감.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50대가 되어서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니까요. 둘째, 경제적 부담. 자녀 교육비, 부모님 용돈, 주택담보대출 등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셋째, 주변의 시선. 나이 먹고 철없이 군다는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넷째, 습관의 힘. 30년간 형성된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죄책감 극복법. 자유로운 당신이 더 좋은 가족 구성원, 더 좋은 직장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친절해집니다. 경제적 부담 해결법 돈이 많이 드는 자유가 진짜 자유는 아닙니다. 산책, 독서, 새로운 취미 같은 것들은 큰 돈이 들지 않아요. 주변 시선 무시법,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50대가 되어서도 남의 눈치를 본다면 언제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습관 바꾸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유는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누릴 수도 있어요. 최 과장님 부부는 최근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등산이었죠. 처음에는 아내가 싫어했어요. 힘들다고. 그런데 첫 번째 산을 오르고 나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을 보면서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최 과장님 부부는 달에 2번씩 등산을 갑니다.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해요. 산에 올라가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게 돼요. 그리고 아내와 둘이서만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연애할 때처럼 설레기도 하고, 50대는 자녀와의 관계도 재정립할 시기입니다. 더 이상 모든 걸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성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하죠. 김 부장님은 대학생 아들과 최근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조언하고 잔소리했는데 요즘은 아들 의견도 들어봐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 같은 걸 배우기도 하고, 지난달에는 아들이 추천한 영화를 함께 보러 갔습니다. 김 부장님에게는 생소한 장르였지만 새로운 경험이었죠. 아들이 제게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언제 이렇게 컸나 싶으면서도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젊은 감각을 조금 배울 수 있었고, 50대 여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의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외모의 자유입니다. 이 여사님은 최근 20년간 염색했던 머리를 자연색으로 되돌렸습니다. 검은 머리에 흰 머리가 섞인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멋있더라고요. 굳이 젊어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칭찬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진짜 나답다는 느낌이 들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맞춰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방식으로 꾸미는 거죠. 50대는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유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박 차장님은 최근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고 있어요. 대기업에 있을 때는 정해진 업무만 했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손님들과 대화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물론 수입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죠. 돈을 많이 벌 때는 정작 쓸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은 돈은 적게 벌지만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풍요로운 기분이에요. 50대의 자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거든요. 정 과장님은 2년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꿨죠. 예전에는 야근하고 회식하고 그러느라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정 과장님은 매일 아침 1시간씩 운동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 되었어요. 운동하는 시간이 제일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움직이는 거죠. 스트레스도 풀리고 건강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예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의 변화였죠. 50대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자유입니다. 남의 시선, 사회적 기대,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한 교수님은 최근 뜻밖한 결정을 했습니다. 20년간 길은 수염을 밀어버린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교수는 수염이 있어야 위험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제가 수염을 기른 이유가 그거였어요.
위험 있어 보이려고. 수염을 민 후 한 교수님은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점이에요. 이상하게 마음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의지로 결정했다는 성취감이 들었어요. 50대가 되면 부부 관계도 새롭게 정의할 시기입니다. 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의무적 관계에서 선택적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이 과장님 부부는 최근 데이트 데이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부부가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날이죠.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둘이서만 영화를 보러 갔어요. 애들 데리고 가족 영화만 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를 봤죠. 데이트 후 커피숍에서 나눈 대화가 특별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집안일, 아이들 이야기만 했는데 그날은 우리 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내도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고요. 50대의 자유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직장이나 가족 관계를 벗어난 순수한 관계 말이죠. 김 부장님은 최근 탁구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직장이나 동네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서로 직업도 모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런데 그게 좋더라고요. 순수하게 탁구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거죠. 탁구 동호회에서 김 부장님은 회사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자유롭고 유쾌한 모습이죠. 회사에서는 항상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탁구 치는 김 아저씨예요. 이런 자유로운 관계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의 작은 자유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조 차장님이 실천하는 소소한 자유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커피의 자유. 예전에는 집에서 믹스커피만 마셔서 출근했는데 이제는 10분 일찍 나와서 카페에서 제대로 된 커피를 마셔요. 하루가 다르게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점심 장소에 자유회사 근처에 맛집을 찾아다녀요. 동료들과 항상 같은 식당만 가지 말고 때로는 혼자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거죠. 퇴근 후 시간에 자유집에 바로 가지 말고 서점에 들러서 30분 정도 책을 구경해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조 차장님의 일상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자유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하지만 모든 자유가 비싼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소중한 자유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 투자형 자유. 독서 도서관 이용하면 무료. 산책 동네 공원이면 충분. 새로운 길, 탐험 교통비 정도만 추가. 관계 투자형 자유. 오랜 친구와의 만남 커피 한 잔 값. 가족과의 새로운 활동 집 근처 공원에서도 가능. 동호회 활동 월회비 3-5만 원 선. 학습 투자형 자유. 온라인 강의 월 1-2만 원. 주민센터 프로그램 무료 또는 저렴. 도서관 강좌 대부분 무료.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자유를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문제죠. 요즘 50대들에게는 디지털 자유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윤 과장님은 최근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등산 경험을 공유하는 채널이에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나이는 상관없더라고요. 오히려 50대의 경험이 콘텐츠가 되는 거죠. 6개월 만에 구독자 3,0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전국의 등산 애호가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쏠쏠해요. 온라인에서는 나이, 직업, 지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콘텐츠로만 평가받는 거죠. 이런 자유로운 소통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50대의 자유 추구에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 갈등.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가족들이 당황할 수 있어요. 이때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둘째, 직장에서의 오해, 태도, 변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업무에는 더욱 충실하면서 개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 새로운 취미나 활동으로 인한 지출이 늘 수 있어요. 예산을 정해두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현실 도피 경향, 자유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50대 자유를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점진적 변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족과의 소통,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셋째, 책임감 유지. 자유롭게 살되 주어진 역할과 책임은 충실히 이행하세요. 넷째, 경제적 계획, 자유를 위한 비용을 미리 계획하고 예산을 정해두세요. 다섯째, 건강관리, 자유를 누리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50대 자유의 롤모델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김 사장님, 워라밸의 달인. 대기업 임원이지만 주말에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가족과 일요일은 개인 시간으로 철저히 구분해서 사용해요.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고요. 이 여사님, 늦깎이 학생. 자녀들이 독립한 후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학생이 된 거죠. 처음에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어색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인생 선배로 인정받고 있어요. 박 팀장님, 취미 전문가. 10년 전부터 시작한 사진 촬영이 이제는 세미 프로 수준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촬영 나가는 것이 최고의 힐링이라고 해요. 일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사진을 찍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에요. 50대의 자유는 노후 준비와도 연결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취미나 관심사를 미리 개발하는 것이죠. 강 부장님은 5년 전부터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이제는 은퇴 후 계획의 일부가 되었어요. 은퇴하면 작은 공방을 차리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작품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이처럼 50대의 자유는 단순한 현재의 즐거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50대 여성들에게는 사회활동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장 여사님은 최근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아이들만 키우다가 갑자기 시간이 생기니까 허전했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죠.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면서 장 여사님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을 뵈면서 인생에 대해 많이 배워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성취감도 크고요.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50대의 자유는 사회적 의미도 있습니다. 획일적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최 과장님의 변화를 지켜본 후배들이 말했습니다. 과장님을 보니까 50대가 되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50대의 자유로운 삶은 후배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50대에게는 새로운 자유의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통근 시간이 줄었고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 차장님 54세는 재택근무 덕분에 새로운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이 시간이 생기니까 아침에 운동도 하고 점심시간에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건강해졌어요. 온라인 활동도 늘었습니다. 줌으로 하는 독서 모임, 온라인 강의 등 새로운 형태의 자유를 경험하고 있어요. 앞으로 50대의 자유는 더욱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대는 더 이상 인생이 후반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X세대들이 50대가 되면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며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세대죠. 50대의 자유에는 젊을 때와는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혜.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적당히 해도 된다는 걸 압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는 지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는 지혜가 생겼어요. 셋째,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넷째, 관계의 중요성을 아는 지혜. 성공이나 성취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박 부장님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주말이 되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요. 박 부장님은 이제 매주 토요일 아침 등산을 하고 일요일에는 독서 모임에 참석합니다. 평일에도 점심시간에 새로운 식당을 탐방하는 재미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길게 느껴져요. 매일 새로운 것을 경험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50대의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의 자유, 시간 사용의 자유, 관계 설정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많은 50대들이 이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평균 수명 80세의 시대의 50대는 아직 절반도 안 지났어요. 남은 인생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살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자유를 찾아 살 것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짜 자유를 찾은 50대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자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하기, 새로운 길로 퇴근하기, 주말에 혼자만의 시간 갖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자유가 됩니다. 여러분의 50대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박 부장님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자유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자유를 찾기에 50대만큼 좋은 나이는 없다는 걸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제주도를 찾아보세요. 그곳에서 진짜 자유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